인간은 태어남이 아니라 배움으로 더욱 인간다워진다. 오로지 교육만이 인간을 진정한 인간으로 바꿀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교육에 의해 만들어진다. 우리 인간은 넓은 의미의 교육과정 덕분에, 즉, 지식 습득과 실제 체험을 통해 태어남을 넘어서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더욱 인간적으로 바뀐다. 인간은 사회적 가치의 길을 찾아서 인간을 형성하고 교육할 때만 문명은 빠른 속도로 진보한다. 인간의 본성은 단순히 자연이 아니라 인공물이다. 즉, 인간 본성이란 자연적인 것을 노동과 기술로 변형하고 적응시키고 발전시킨 것이다. 야생의 숲에서는 맛있는 과일을 주는 과일나무를 번식시키는 데나, 가시나무나 산사나무를 번식시키는 데나 똑같이 대지의 에너지와 생명력이 사용된다. 교육은 훌륭한 경제학이다. 교육이 없다면 희소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도 분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청년을 가르치는 것은 어른을 교화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교육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공구와 기계는 꾸준히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특히 이 도구들로 배운 바를 실행에 옮겨야 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은 피와 같아서 사람들에게 협동과 품격을 부여한다. 스스로 평가절하되지 않는 유일한 재산과 가치는 기술의 습득, 훈련과 형성이다. 지성은 하느님이 모든 인간 속에 심어준 평등의 반석이다. 지식은 권력이다. 권력을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사회화해야 한다. 문화의 사회화 뒤에는 불가피하게 부의 사회화, 나아가서 권력의 사회화가 뒤따른다. 따라서 문화의 사회화가 민주화, 민중의 사회 경제적 진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부르주아 계급이 귀족 계급을 능가하고 특권을 박탈한 것은 우월한 문화를 창출했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이 자신의 능력뿐 아니라 기술적, 문화적 교육을 통해서 부르주아 계급을 대처하거나 구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노동계급은 사회적 주권을 행사할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교육에 의한 인간의 변화와 양성은 모든 갈림길, 모든 사회 구조의 선택에서 불가피한 전제 조건이 된다. 가장 능동적인 혁신 요인은 교육, 과학, 기술이다. 이 모두의 공통점은 새로운 정신을 가진 인간을 형성시킨다는 것이다. 교육은 한 사람이 채택한 사상과 개념의 복합물로 간주된다. 이것은 인간의 발전과 도약의 열쇠이다. 교육은 인간적이고 공정한 새로운 사회 질서를 수립하는 데 당연히 요구되는 필수 지지점이다. 우리는 도처에 존재하고 있을 저발전 지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특히 밀집 모자나 배려모를 쓰고 있는 지역들을 유념해야 한다. 생활과 인간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현재 요구되는 것은 마음을 열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다. 즉, 우리 심성의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 지식이 곧 권력이다. 권력을 민주화하려면 먼저 지식을 사회화해야 한다. 단순히 권리를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천명한 사람들이 그것을 행사할 줄 모르거나
그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 몇몇 소수에게 의존하는 것 외에 별 수가 없다면 그렇게 된다. 계급 해방 또는 인간 해방은 다소간 대중적으로 사회 모든 부분의 세력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대중과 함께 하지 않으면 대중의 운명은 개선되지 않는다. 우리는 숱하게 사회의 불의에 맞서 임금 노동제에 대한 착취와 부의 과도한 축적 등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작 주종관계의 핵심,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노예 상태가 바로 지적 빈곤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전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불행한 유산은 경제적 불평등보다는 교육과 훈련, 기회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명확하고 긍정적인 사회 사상 없이 노동 세상에 들어온 청년은 정신생활의 난파자이거나 노동운동의 비겁자이자 배신자이다. 상상력 결핍보다 더욱 큰 문제는 특권 세력의 이익과 빈곤한 교육의 무기력이다. 전자는 권력을 갖고 영향력을 보유한 자들을 더욱 강화시키고 후자는 대중을 동면 상태로 몰아넣는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처한 곤란과 기회 결핍의 진정한 원인이다. 어느 한 계급의 특권으로 존재하는 교육은 공동체의 진보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상태는 반사회적이고 동시에 반경제적인 노예화를 의미한다. 이 진실을 큰 어려움 없이 간파한 사람과 공동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교육을 사회화하려고 노력한다. 교육을 사회화하고 모든 주민에게 차별 없이 교육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 모두에게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오늘날 모든 사회운동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인간의 권리를 선언해 놓고 이에 부합하는 경제적, 교육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권리를 양도하는 쇼를 벌인 것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하층 계급과 노동 계급, 한마디로 민중의 자유를 향한 열망을 잘 알고 있다. 이런 감정은 자유라고 불리는 특성을 지닌다. 하지만 이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이들의 열망은 안타깝게도 실현될 수 없다. 지식의 불가결의 정보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유를 사랑하는 민중, 자기 권리를 인식하고 있는 민중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자유를 행사할 줄 모른 채 언제나 미성년자처럼 살아간다면 자유를 보유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따라서 민중은 늘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문맹과 무지의 길을 따라가면 오직 노예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아는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일지라도 말이다. 교육은 노동자의 진정한 해방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자신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있는 인간과 민중, 타인이나 이방인에게 의지하고 살고자 하지 않는 이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고유한 지성을 개발하고 의지를 키워나가야 한다.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민중의 재능을 두루 활용하는 것은 더 인간적이고 더 그리스도적인 사회 질서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사회 행동의 근본적인 전제이다. 부의 재분배는 필요하다. 하지만 진정한 노동의 인간화를 실현하려면 교육의 사회화가 더 시급하다. 어리석은 자가 사악한 자보다 훨씬 더 많은 불행을 초래한다. 사악한 자는 이따금 쉬기라도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결코 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머리야말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저개발된 부분이다. 가장 번창하고 수익성 있는 계획이라면 바로 사람을 양성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사람들을 바탕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발전할 수 있다. 내부에서 다양한 종류의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등장하여 공동체를 역동적이고 번창하게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우수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수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은 행운과 우리 청년의 미래, 바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이다.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는데 전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상황이 좋더라도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없다. 요컨대 곧 미래의 사람이 될 이들의 가녀린 영혼을 교육해야 한다. 자녀들은 우리의 영광이기도 하고 우리의 폐허이기도 하다. 자녀가 그중 무엇이 될 것인지는 바로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달려 있다. 우리가 태어난 요람보다 거쳐간 교실에 우리의 미래의 운명이 달려 있다. 식물이 땅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사상과 감정이 인간과 공동체의 정신에 자리 잡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인간과 공동체의 경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식물의 살이는 5년이나 100년 단위로 측정하지만 인간과 공동체의 역사는 보통 1000년 단위로 헤아린다. 한 인간은 그가 태어나기 100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어느 국가의 제도를 혁파하고 정부 형태나 체제를 개혁하는 것은 단 하룻밤에도 가능할지 모른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그렇다. 새로운 책임자를 임명하는 것도 비교적 쉬운 일이다. 이 모두는 그리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지한 자를 교육받은 자로 변화시키는 것, 자신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드는 것, 우리 내부에서 생겨난 나쁜 습성을 고치고 버리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절대 즉흥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노동과 인간이 연계된 방식으로 교육과 협동도 연계되어 있다. 인간은 개인적으로 또 동시에 집단적으로 노동을 통해 자연 관성이나 자신의 개인적 배경과 연관된 관성을 극복함으로써 자기를 실현해 나간다. 협동조합주의는 교육적 수단을 활용하는 경제운동이라고들 한다. 이 정의를 바꾸어 협동조합주의는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교육운동이라고 재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자 인간 존재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교육은 의식을 형성하고 노동을 실현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노동과 연구는 나란히 가야 한다. 결코 노동하는 사람들의 잠재력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연구에 빠지거나 지친 사람들에게 노동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유연하기를 바란다면 노동자의 탐구 능력과 연구자의 노동 능력에 대한 선입견 없이 기회의 평등을 끊임없이 적용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세습된 특권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훌륭한 원칙은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부담의 균등 배분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결합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 노동과 교육을 짝지읍시다. 이 둘이 결합해서 공동체의 진보와 인간의 복지에 기여하게 만듭시다. 협동조합 기업은 정체를 피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사람들의 적성을 주의 깊게 고려하고 이를 조정해서
체계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야 한다. 재정 계획을 달성하는 것 못지않게 인간 잠재력을 개선하는 수단들이 언제나 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교육과 훈련이 경제적 이윤이나 투자 수익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은 인간의 덕성을 개발하는 것과 같다. 인간의 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발전시켜온 사상과 이것에 기초한 심성은 건물과 기계만큼이나 우리 협동조합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